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바닥에서 거래대금, 그러니까 돈이 몰리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2차 전지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건 다 알아요. 저희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새롭게 추세가 시작되고 있거나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돈이 몰리는 것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파생, 그리고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 정리해 드리니까 오늘 어떤 영상인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끝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한 줄이라도 써주셔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한 줄이라도 써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저 좋은 영상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제가 2026년도 로봇 자율주행 새롭게 업데이트한 자료집을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로봇 자율주행을 새롭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자료집이고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근 뉴스 내용,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저희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필요하고 궁금하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어디로 몰렸는지 거래대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냥 반도체 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컨퍼런스 콜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엄청나게 등락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렸든 올랐든 어쨌든 거래대금이 오늘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상승률이 엄청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가 오늘 7%까지 떴다가 이거를 음봉으로 밀었다가 다시 음봉 밑꼬리를 달았다가 뭐 이런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승률이 큰 게 아니라 오늘 거래가 많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완성차에 대한 추세가 갑자기 반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엄청 강했다라고 보긴 힘든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코스닥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이번에 알테오젠을 밑으로 누르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밑에 들어가면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반도체 흐름 따라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을 했는데 이제 원전 쪽이 미국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클로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이제 추세가 좀 반전되거나 좀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럴 만도 한 게 조선 쪽이라든가 좀 본래 수급이 있었던 쪽에서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원전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양봉을 쏟거나 그러진 않고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인버스의 거래대금이 좀 나와줬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최근에 이 증권주들이 상승세가 좀 강합니다. 왜 그러냐? 아마 분기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2월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엄청 많고 예탁금 많고 신용 많고, 그럼 거래를 많이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증권사가 많이 벌겠죠. 그래서 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해서 상위에 있는 증권사들이 전부 다 실적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래서 증권주들에 대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ETF가 지금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죠. 거래대금 상위 안에 반도체 ETF가 들어왔다. 예, 그 정도로 오늘 반도체 메인 거래대금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거래대금은 지금 되게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래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밑에 뭐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포진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추가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기업들의 거래대금이 좀 포진이 돼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거래대금의 기업이 있더라. 그거를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이 뭘 샀냐라고 보면은, 오늘 외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 네이버, 기관은 현대차, 에코프로, 에코프로핌. 그래서 2차 전지, 완성차, 뭐 원전, 아까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이 하단에 있는 거래대금 기업들을 좀 사모았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위에 있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라고 하는 이 포모를 느끼신 분들이 아마 음봉에 탔거나, 아니면은 오늘자에서 한번 이제라도 실적 좋은 거 확인했으니까 올라타야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지수 사랑은 사실 이거는 뭐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을 보면은 거래대금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사긴 샀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크게 변동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아무리 1, 2, 3이라지만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0억이 안 되는 돈도 있고요. 뭐 해봤자 지금 1300억, 1700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보통 5천억, 막 1조씩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 1700억이면은 맛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래대금 외국인 기관은 뭘 많이 안 샀구나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 얼마 샀어요? 1.5조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은 뭔가를 산 게 아니라 오늘 뭐 팔았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 파는 날이었다. 뭘 팔았나를 먼저 봐야겠죠. 순매도.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1조를 넘게 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가 7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을 기관은 6천억 팔았고요. 레버리지를 3천억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거래대금 보면은 비교가 되죠. 산 금액은 다 합쳐봐야 뭐 3천억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판 금액은 1조씩 팔았어요. 뭐 2등이 7천억이고 6천억, 3천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날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오늘은 그냥 맛만 본 날이었고, 오늘은 파는 날이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 돈을 싹 쏟아버린 게 지금 반도체 쪽 좀 돈을 개인들한테 떠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샀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단하게 뭐 엄청 물량을 받아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개인 팔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 좀 받아줬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때리는 날이었다, 대대적인 물량을 투하시키는 날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조씩 갖다 팔았고 개인이 이거를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 날이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오늘의 거래대금은 신뢰도가 없는 거래대금이에요. 이거는 매수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누군가가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없는, 이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 상황이다. 근데 특히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매도를 쏟는 날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쪽은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라 생각해요. 이번에 1400조 연기금에 강제로 좀 코스닥을 밀어넣는, 그 돈을 코스닥에다 좀 넣어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이번에 3000포인트 만든다고 하잖아요. 3000포인트를 만들려면은 그냥 기업이 그냥 밀어넣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라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기업들은 실적으로 받쳐주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으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3000포인트를 우리가 뭐 당장 만든다면 3배를 가야 되겠지만, 한 반이라도 가려면, 그러니까 1500이라도 가려면 강제로 이 기금이라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코스닥 투자를 유도한다. 그래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이 지금 5조 8천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에, 그러니까 전체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총 규모의 3.7%밖에 안 들어가 있다, 코스닥에. 뭐 사실 연기금도 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변동성이 큰 코스닥에는 돈을 많이 안 태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거를 강제로 이젠 태우겠다는 거예요. 현재
코스피만 반영 중인 국내 주식형 평가 벤치마크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모든 기금이나 뭐 운용사나 이곳은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 예를 들면 코스피의 지수가 5% 올랐으면 적어도 5%에서 5% 이상이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벤치마크인 코스피보다 좀 덜 나왔다. 이건 내가 못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원래 코스피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한다라는 거죠. 그럼 뭔 소리예요? 원래는 3.7%밖에 안 샀는데 이제는 따라가려면 못해도 최소 5%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3%의 돈이 더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1.3%면은 몇 조 정도 코스닥 시장에 돈이 더 들어간다, 연기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 무조건 이제 벤치마크를 따라가려면 코스닥에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벤치마크를 추종해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평가 기준이에요, 벤치마크라는 건. 그래서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도록 기준이 바뀐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코스피만 반영을 했을 때는 코스피만 사고 코스피만 따라갔으면 되는데, 이제는 코스닥이 들어왔으니까 미묘하게 흐름이 다르겠죠. 그 미묘한 흐름을 따라가려면 코스닥의 지분을 5%를 이 기금에다 넣어놔야 된다. 그래야 그 상승세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지금 기금 돈을 코스닥에다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훨씬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또 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리 동결이 확정난 겁니다. 사실 이 금리가 동결되는 건 제약바이오한테 악재거든요. 근데 이게 확정이 났다라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 소멸로 보는 게 맞고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반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모두가 아는 얘기였지만 어쨌든 이게 확정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고용 증가는 많이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이 엄청 높지는 않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에서 10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을 했는데 나머지 반대를 한 2명은 트럼프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 2명만 금리 인하를 하자라고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금리 동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확정이 나면서 저는 이슈가 오히려 리스크가 좀 소멸됐고 앞으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죠. 바이오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라. 아니 특허가 나와야 지금 뭐라도 지금 임상이라든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이거 질질 끌면 되겠어? 야 이거 시간 줄여 라고 또 정책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을 즉각 추진해라.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 특성상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중요한 요인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20개월이면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되는 거야. 2년 동안 너네 그거 특허 심사하고 하면은 이미 기회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야, 빨리빨리 끝내. 그러니까 심사관 늘리고 이거 후딱후딱 심사 넘겨주고 특허 빨리빨리 해줘. 그래야 바이오가 살아나지 하면서 지금 이 코스닥을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져요. 근데 왜 자꾸 바이오 얘기를 하냐? 코스닥 얘기를 하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이번에 이 코스닥 상위 종목이 알테오젠이 사실 1등을 뺏기긴 했어요. 1, 2등 지금 에코프로빔 올라왔죠.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가 개수로 볼게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로봇, 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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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지금 코스닥 150 순위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미용기기,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미용기기, 그 다음에 로봇,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가 지금 한 절반 정도를 제약바이오로 읽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코스닥 150이 올라가려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2차 전지도 올라가야 되고 로봇도 올라가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가야 되고 미용기기도 올라가야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약바이오가 안 올라가면 코스닥 못 올라가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코스닥 끌어올리려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유리한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보려면 개별주 하나하나 투자하는 건 너무 어렵다. 왜냐면 거기 안에 있는 임상이라든가 또는 거기 안에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항암인지 비만인지 또 이 항암이라면은 뭘 기반으로 하는 항암제인지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전체적으로 부양을 시킨다면 제가 ETF를 보는 게 낫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143860 타이거 헬스케어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그냥 이 밸런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걸 추종하는 거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HLB, 유한양, 펩트론에서 이 상위 종목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거 작은 돈으로 못 사요. 개별주는. 근데 지금 이 ETF를 사면은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충분히 싸게 여러분들이 이 비싼 종목들을 추종할 수 있는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특출나게 제약바이오에서 좀 따로 이 제약바이오 안쪽에서 조금 더 분할을 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ETF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를 따라가는 밸런스라면 거기서 좀 특출난 기업들을 뽑아놓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마이티 바이오시밀러 앤 CDMO 액티브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바이오시밀러와 CDMO를 메인으로 하는 ETF예요. 그래서 제가 얘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게 시가총액이 작다. 170억 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충분히 시장을 이 만들어주는 증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 바이오 앤 시밀러 CDMO 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분명히 시장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01 P0입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ST팜, 미가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해서 바이오시밀러랑 CDMO 중심으로 종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난 밸런스를 쫓는다라고 한다면 타이거 헬스케어인 거고, 나는 조금 더 딥하게 CDMO와 바이오시밀러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001 P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미 추세가 좀 시작이 됐어요.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미 추세가 시작이 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현재 구간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52,500원 안 깬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추세가 시작된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추세가 조금 흔들더라도 끝까지 쫓아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원전도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끝까지 쫓아가야 돼.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적어드리면 바이오는 52,500원. 칼같이 잡고 따라가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DMO 제가 마이티 이게 이제 DB입니다. 동부에서 만든 ETF인데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52억이라 얼마 안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부터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CDMO 쪽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했는데 좀 상승세가 꽤나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마진을 챙기고 그걸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3,000원으로 잡고 이걸 깨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다. 코스닥을 부양하려면 바이오가 부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DMO는 13,000원을 칼같이 잡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게 맞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 아까 타이거 헬스케어, 그다음 CDMO가 그 밸런스에서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바이오 앤 시밀러 이 CDMO가 나온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 좀 파생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이 뭐냐면은 미용기기 화장품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시기적으로도 성수기고 미용기기 화장품이 바닥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미용기기가 포진돼 있다. 그럼 코스닥이 올라가면 당연히 상승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명절 기간 중국인 최대 방문지가 이번에 일본이랑 싸웠죠. 그래서 일본 가는 길을 꺾어서 한반도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며 약 23만에서 25만 명의 방한이 예상이 되고요. 춘절 동안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편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워서 일본을 갈 사람들이 한국으로 꺾어서 오는 사람이 25% 늘었다는 거죠. 1330편이고요. 중일 간 항공편은 48%가 줄어들어서 800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항공편이 준 거거든요. 이걸 반사 이익을 한국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번 춘절이 총 9일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가장 긴 연휴고, 그럼 여유롭게 쇼핑도 하고 피부에다가 할 거 다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홍대에 가잖아요. 홍대 피부과를 가면은 중국인을 통역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뭐 다른 일도 하면서 그냥 중국말 조금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중국인 통역사라고 정확하게 서 있고, 그 중국인 통역사가 중국인만을 위해서 홍대 피부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지금 피부 미용을 하러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6일 중국 외교부와 제1중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설에 일본 여행 가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자제하라는 말이 뭐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죠. 여기선 자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가지 말라는 말을 이쁘게 그냥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게 충분히 이 미용기기 쪽에 대한 여러분들은 상승세를 좀 봐야 된다. 근데 미용기기 쪽을 우리는 뭘 보냐라고 한다면 제가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도 시총이 작아요. 항상 화장품에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거나 제약바에 좀 딥하게 들어가면 시총이 좀 작아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자라면 한 150억, 200억 이내더라도 ETF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 메디톡스 얘기했죠. 리쥬란, 스킨부스터, 보톡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용기기, 우리 슈링크, 그 다음에 보톡스, 그 다음에 리투오, 스킨부스터, 보톡스, 그 다음에 올리지오, 여기 이제 이 고주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사실 제가 이 밑에는 설명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슴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 이 의료기기 소부장 F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화장품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과 얼추 이 미용기기 쪽으로는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의료기기 소부장 FN이고, 사실 설명을 좀 드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추세가 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깨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가 맞아요.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깨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코스닥이 진심이라고. 그럼 그 진심을 우리는 손절을 꽉 잡고 따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겠죠. 그러면은 수익이신 분들은 현재 이 구간까지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지금 관심 가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지금부터 코스닥만 봐도 1000에서 1500이면은 못해도 지금 30% 40%잖아요. 그럼 개별주는 뭐 비슷하게 가거나 좀 더 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오른다면 플러스 20%고 빠지면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1대2 아니면 1대3 이상까지도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손절 무서워서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 각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 어찌 우리가 고통을 안 느끼고 우리가 힘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칼같이만 잡는다면 버는 건 더 벌고 잃는 건 덜 잃는 구조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용기기 쪽에서도 솔 의료기기 소부장엔 464610입니다.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슬슬 좀 거래대금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 쪽이 있는데 그게 방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 공격을 좀 미국이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함대를 이란으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미 과거에 이란에다가
벙커버스터를 날렸던 뭐 이력이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각 유럽도 마찬가지죠. 서로 지금 방산 투자하고 방산 늘린다고 난리예요. 왜? 이젠 미국이 안 지켜주거든요. 자기 나라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산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얘기 아니고 중장기로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최근에 살짝 추세가 꺾였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시작될 만한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볼 거는 008 0G0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냥 방산 대표 기업이에요. 코덱스 K방산 탑10이라고 해서 한국 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션 시스템, 넥스원 그냥 가장 밸런스 있는 방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방산 ETF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추세가 좀 막 시작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시작됐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만간이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관심을 둘 때다. 두고 있다가 양봉 여기서 한 번 더 세우면 그때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살짝 밀린다. 지지부진하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양봉 한번 더 세운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방산이 다시 시작되는 구간이구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산은 살 때는 아니고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우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고요. 저희는 일단은 항상 좀 돈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돈이 있는 곳이 가장 민감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돈에 따라서 순환매가 도는 이런 흐름들을 최대한 좀 제가 따라다니는 대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복잡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음봉 눌림목 하락이 아니라 상승 돌파 양봉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민감하게 돈, 거래대금 잘 따라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2026년 업데이트한 자료집 아까 100% 무료로 좀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그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 적을 데도 없고 사실 받는다고 해서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플을 저희가 설치하고 나면은 중요한 글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푸시를 보내드려요. 그럼 그냥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뭐 허용, 승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무료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2026년도 업데이트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이제 2026년 자료집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희가 2026년 자료집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집 똑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29일, 28일, 27일, 26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다 운영하고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평생 무료거든요.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좋아요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